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12띠 중에서 마지막 띠인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작년에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많을까요? 작년까지는요, 네. 돼지띠들이 생각이 많았어. 이렇게 하려도 접다가, 저렇게 네. 하려도 접다가.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한 해였거든. 그럼 그런 생각들이 발현이 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건가요? 다 그냥 꼬꾸라지. 깨져. 아, 생각만 했어. 정말요? 아. 생각만 했어. 그럼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금전도 금전이지만, 네. 작년 같아서는 돼지띠 분들은, 되는 일도 없었을 거야. 하나도? 힘들었을 거야. 정말요? 근데 올해 딱 또 삼재까지 와버렸잖아. 그렇죠. 아휴.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 삼재인 돼지띠 분들이 어떤 상반기를 보내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제 을사년에 돼지하고는요 깨지는 형국이야. 을사년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네. 모든 걸 다 조심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포커스를 이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기 조심해야 될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는요, 인간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 조심하셔. 올해는 사람 조심이야. 1순위 사람. 1순위 사람. 네. 1순위 사람. 2순위 건강. 건강. 올해 이 돼지띠 같은 분들은 네. 뒷골 잡고 딱 쓰러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돼지띠 분들은 네. 아마 뇌질환, 뇌경색 네.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첫째 사람 조심하셔야 돼.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돌다리도 두둥겨 보고 가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띠 분들이 이 머리 쪽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으실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내가 좋은 말은 못 해드리겠어. 꼭 이런 건 꼭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랑 올해는 다른 거 없어. 인간 조심해요. 사람 조심하고 건강. 올해는 이제 벌써부터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이제 하반기로 가서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지, 네. 뭐 이쪽으로 해갖고 뭐 편마비가 오든지, 뭐 구한사가 오든지, 네. 뭐 뇌졸중이 오든지,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 분이 특히 돼지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하시면 네. 바로 병원 가셔야 돼. 동네 약국 가서 약 사 드시면 안 돼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재라는 게 세 가지 재앙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돼지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피해 가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삼재팔란이라는 게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근데 그렇죠.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네. 천, 하늘에서 내리는 벌. 지, 땅에서 내리는 벌. 인간으로 해서 오는 벌이야. 그러니까 네, 인간에서. 그래서 이게 삼재팔란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돼지들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막아가기 힘들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삼재풀이를 안 하셨으면 네. 가까운데 그냥 가서 삼재풀이 한다고 돈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네. 가서 좀 가까운데 가서 그냥 뭐 절이 됐든 네. 응? 우리처럼 무속인이 됐든 네. 가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아. 선생님이 원래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예, 잘 안 해요. 그 정도로 진짜 예. 힘든 한 해가 예. 올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좀 오늘은 좀 나이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떤 나이대가 그럼 올해 가장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올해요. 네.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정예생. 정예생. 네. 정예생 돼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계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올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아, 네. 응?
올해 이분들 좀 많이 네. 좀 챙기셔야 돼. 이분들은 올해 같은 건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아, 정말요? 예, 못 일어나요. 아.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네. 정예생 이제 돼지띠 분들이에요. 정예생. 네.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정예생이야. 나는 정예생이고 네. 뭐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응?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네. 이 올해 이제 제가 제일 최고로 뽑는 게 정예생이에요. 정예생들. 예, 예. 이분들은 나이도 나이지만 올해 이제 또 9수까지 다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고 제가 뽑는 거는 신혜생. 신혜생. 54살. 저희 이제 할머니가 뽑아드리는데 신혜생 같은 경우도 올해 조심하셔야 돼. 신혜생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55세 맞으시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신혜생 분들 있잖아. 네. 이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정혜생 분들. 나는 제일 중요해 정혜생 분들이에요. 정혜생과 신혜생. 예, 예. 아. 이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쓰러지면은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정말요? 못 일어날 수. 미리미리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셔야 돼. 꼭 받으셔야겠네요. 해보셔야 돼. 아. 내가 다른 분이 딱 이 두 분만 할머니가 얘기하셔. 두 띠만 얘기하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돼지띠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말은 못 하겠어.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하겠지. 어떻게. 그렇죠. 그래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렇게 정말 처음으로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정말 안 좋다 할 정도니까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건강검진 정도는 한 번씩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네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힙스터와 오타쿠의 성지 홍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청문당 벚꽃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5살 신혜생 돼지띠 분들, 71년생 돼지띠 분들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네. 이분들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있으면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생들이라고 한다면 돼지띠잖아요. 네네.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고날 때부터 그릇이 크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릇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심도 있고 또 야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오기를 부려서든 도끼를 부려서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 분들이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은 분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신혜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수완이 좋고 재주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 사업 같은 거에 굉장히 약간 좀 되어 있는 분들인 거고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다던가 나만의 무언가 좀 안정적인 판을 뭔가 꾸려가지고서 그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닌 자꾸 막 뻗어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운수업, 물류업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사나 사업 같은 방면에서 네. 나의 영역을 끊임없이 늘려가야 된다.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일할 때 있어서는 좀 꼼꼼한 편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요, 그릇이 크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릇이 크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능력이 좋지만은 이 세세부부한 세심한 것들 따지는 데에는 약간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내 고집이 약간 좀 안 좋게 발현이 되면서 네. 나 혼자 다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 어떻게든 내가 좀 안고 가려고 한다던가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많은 부담을 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믿고 맡길 사람을 어찌보면 내 아랫사람으로 두고서 내가 캐치 못하는 세세부부한 부분을 약간 좀 캐치하게 둔다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템포 약간 내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 운세 앞서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올해 상반기가요
작년 갑진년에서 올해 을사년으로 넘어섰는데 네. 요거 운을 비유하자면은 마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운이었고 그렇죠. 나아가서 어찌 보면은 뭐 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나 뭔가 좀 얼어있던 것이 뭔가 좀 풀리는 운이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올해가 어찌 보면 변화 변동의 마지막 벼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신해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작년 갑진년 청룡의 해년에 네. 사실 갈등이 됐건 실패가 됐건 그런 걸 좀 많이 겪으셨을 거로 지금 나와요. 작년 세력은 청룡의 해년이었는데 청룡이 너무 사나웠어. 이게 어찌 보면 돼지의 입장에서는 돼지가 아무리 그 사납고 멧돼지이고 산돼지여도 청룡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작년에 해년에서 눌리는 운이었다. 잃는 운이었다. 올해 을사년 접어들면서 그러나 운들이 약간 차츰차츰 뭔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무언가 들어 올랑말랑하네 그런 싱숭생숭한 운이었을 거다 지금 보이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운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이 전반기는 말 그대로 재기, 회복의 어떠한 전조였다. 폭풍 전야의 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사실 상처라는 게요. 나이 때보다도 아무 때도 아프잖아요.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래저래 좀 많이 타는 것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전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을 위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운이 안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해소되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띠 같은 경우에 올해 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있었을까요? 사실 올해 을사년은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 들어오는 삼재랑 나가는 삼재가 제일 뭐 무섭다도 얘기를 하다마는 네. 제가 토끼띠예요. 저도 올해 삼재 들어온 띠거든요. 네. 근데 돼지띠 분들을 봐도 올해 뭐 또 토끼띠 분들을 봐도 이렇게 삼재 들어온 띠들을 봐도 올해 그렇게까지 삼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구나 저는 이렇게 좀 나왔어요. 물론 저희 신당에 오시는 분들만 그러신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신당에서 뭐 삼재에 엄청 세게 때려 맞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군에서 봤을 때 아무튼간 해소가 되는 운이었잖아요. 뭐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하지만 뭐 나라님도 바뀌고 그러면서 아무튼간 전반적으로 나라에 새로운 기운이 막 들어오던 찰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삼재라고 하는 기운도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재도 날씨와 같이 누구나에게 어찌보면 적용되는 그런 쪽에 뭐 공평하고 평등한 운이잖아요. 네네. 삼재 자체에 약간 좀 뭐 저희들이 말하면 뭐 인동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조상 업벌전에 뭐 산이라던가 그런 쪽에 뭐 삼벌전, 묘탈이 있으신 분들은 삼재 좀 세게 맞으실 수 있겠죠. 다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음고생 같은 거 좀 사사롭게 운이 들어왔다. 삼재를 맞더라도 인간관계 같은 걸로 들어왔다고 본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삼재를 세게 때려 맞는 쪽은 오히려 남자분들. 정말 몸으로 때려 맞다던가 병원에 간다던가 그랬을 거래요. 아, 사고수가 좀 있구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병에게 수라던가 사고수라던가 그렇게 좀 나오는 거.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재로 인해서 내가 원래 이 을사년의 해운이 풀리는 해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나가리가 될 정도로 삼재가 세게 들어온다던가 그런 건 일단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이 돼지띠 분들은요 내년 병오년의 삼재를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분들 남은 하반기 동안 어떻게 지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다 피디님이 말씀 잘 주신 게 한 해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찌 보면은 그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을 전반기 운으로 보고 7월부터 이후까지의 운을 하반기 운으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두 가지 운이 다 달라요. 네. 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이 들어올 거다. 본격적인 변화. 내가 나 변화 안 할래, 움직이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해도 변화 변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운이다. 자리가 바뀌게 되건 내 사회적 입지가 바뀌게 되건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뭐 신분, 환경이 바뀌게 되건 이런 식으로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기운이라던가 아쉬운 기운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라 구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음력 7월부터 올해 그 동짓달 섣달까지 네. 뭐 내년 설 이전까지겠죠. 그때까지의 운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빨라요. 우리가 운의 흐름을 흔히 물의 흐름으로 비유하자면은 잔잔하게 시냇물 흐르는 게 아니라 보가 터지다 보니까 물이 확 들이닥치면서 유속이 빨라진다. 쾌속으로 흐르게 될 거다. 인간의 어떠한 사정이 나 준비가 아직 안 되는데
나 아직 그런 생각 없는데? 라고 해도 운에서 들이닥칠 것이다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를 하신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우 이런 횡재수라던가 이게 드디어 풀리네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물이 빠르게 들어오면요 당연하게도 잃는 것들도 생기게 되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인간관계 사람에 관련된 그런 쪽의 기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리정돈의 기운이 좀 들어올 거다. 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무언가 좀 연이 좀 멀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하고 인연을 단절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잘 이어갈 수 있었던 인연이 뭔가 서로 갈 길을 가게 된다던가 이런 식이 될 거다. 특히나 돼지띠하고 돼지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게 될 거래요. 아마 내 동년배 갑들 동갑들 사이에서 그런 쪽의 운들이 좀 많으실 거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또 이제 재물은 금전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반기 어떻게 보이실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 신해생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보통으로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운에 들이닥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쌓아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봤을 때는 내 그릇을 오버하지만 않으면은 그 운을 받아가는 데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주라고 하는 것을 그릇으로 따자면은 누군가 뭐 그릇이 이렇게 클 거고 누구 이렇게 뭐 작을 거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릇에 넘쳐 담는 순간 그 그릇이 깨져버리면은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형상이 된다. 이거는 제가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실 때부터 늘상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네. 그릇이 큰 이들이건 작은 이들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그동안 내가 큰 그릇을 이렇게 타고 났으면 뭐해 겨우 이만큼 들어있는데 라고 했었어도 내가 이 그릇 다 채우고 남을 만큼의 그런 운이 들어올 거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때다 하고서 욕심을 부린다. 이때다 하고서 뭐 마구잡이로 운을 뭔가 좀 뒤 신경 안 쓰고 마구잡이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에 다시 한번 큰 손재가 들어올 수 있다. 올해가 풀리는 운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과욕을 부리면은 작년 갑진년보다 못한 아주 그냥 그 바닥을 치는 운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뇌에 힘 잘 주시고 선만 잘 지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다 좋을 그 운이 들어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라 구군적으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해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가끔 안 좋은 팔자가 들어와도 내 고집으로 그 팔자를 꺾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바람이 불면 돛을 내리면 되는 거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가 노를 저으면 된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수칙만 알면 큰 걱정 없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내려고 막말로 바람이 불 때 돛을 내리면 된 거지. 거기에서 더 빨리 가겠다 노까지 졌다가 노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욕은 오히려 내 운을 재정비하지 못하게 하고 날 쉬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저는 신해생분들이 뭔가 조심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올해 건강상이라든가 인간관계 같은 거 오히려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고 뭐 년생 월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더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더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와 같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누구나에게나 좀 각각 개인마다 막말로 성씨도 다르고 생년도 다르고 내 조상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조상이 나를 수하고 있는 몸주신도 다르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세부부하게 운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거 다 잡아주고 해운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너의 사주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잡아주는 게 사실 저희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고 시절, 마한 시절 때부터 저희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 세세부부하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55살 돼지띠분들, 신해생분들 하반기에 더욱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요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타고날 때부터 우리 신해생 우리 자손님들이 타고난 팔자가 결코 나쁘진 않아요. 젊은 시절 고생을 했다면은 하반기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작년 이후에 열리게 될 부분인 거고 초년 세력에 고생을 아니 했다 하더라도 작년 세력에 그리고 또 중년 세력 들어서게 되면은 내 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공고하게 탑을 쌓아놨을 운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해생들이 사실 고집도 세고 뭐 능력도 있고 그래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말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의 뭐 조상의 뭐 농간인지 어떤 잡기잡신의 어떤 장난인지 내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운을 좀 못 쓰신 분들, 운이 헛돌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을사년으로서 변화 변동의 바람이 불면서 내가 재기하고 수복할 수 있는 운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한 치 앞밖에 못 보고 우리 자손님들도 그러실 거고 피디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신령님들께서는 열수 앞도 보고 백수 앞도 보시니까 그분들 말씀대로면은 열수 앞만 보면은 우리 분들 운을 소시적이 얼마나 풀렸던 얼마나 풀어냈던 그거를 다 수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염려 마시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얼마나 싱숭생숭하고 막막하다 하더라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해야당 연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55세 되시는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이번 연도에 삼재잖아요. 네. 그러면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는 조금 어떻게 갑진년을 보내셨을까요? 신해생 돼지띠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흐름 자체가 그냥 무의무탈하게 저는 흘러왔다고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평범하게. 네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기운들이 센 분들은 작년부터 이제 삼재의 기운을 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삼재의 기운이 그 한 해 또 더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아, 나는 삼재도 아닌데 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이런 분들도 또 기운을 흐름을 빨리 타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근데 올해 들어서서 이제 55세 해운년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돼지띠들 분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도약을 하고 배워야지만 되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었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조금 새로운 걸 도전을 해도 나쁘지 않은 운기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올해는 멈춰져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흘러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의 신해생 돼지띠들은 내가 도약을 하는 기회의 발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조금 힘든 해운년이 아니었을까. 삼재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삼재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좀 도약을 하고 배우면 그 삼재를 좀 그 힘든 거를 새로운 곳에 내가 도약을 했으면 그걸 내년에는 내가 있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신 가장 많은 게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게 내가 삼재이기 때문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네네. 모든 가정에 불화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부부가 다 이렇게 들어오면 삼재 때문에 제가 불화가 있어서 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서로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서로가 조심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걸 조심을 안 한 상태에서 삼재는 핑계를 댄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명거리일 뿐이다. 그렇죠. 핑계거리가 삼재예요. 물론 거기에 속해는 있겠지만 서로가 그 양보의 정신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피디님? 제가 반문할게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 삼재이신 분들이 가장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금전이랑 건강,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저는 그 삼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삼재 팔란이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이제 8가지의 뭐 안 좋은 기운들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조심을 해야지만 돼요. 특히나 돼지띠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주면 상대방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피디님한테 야 이런다고 해서 피디님이 제가 그런다고 하면 피디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사람한테 잘해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그런 말 자체부터도 조금 조심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금전이라는 거는 항상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 고정적인 수입에서 내가 더 썼어.
그러면 그 돈이 나가는 돈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썼다고 하면 들어온 돈에 나가는 돈을 그걸 삼재를 핑계를 대는 건 그거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올해는 네. 우리가 이제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뱀하고는 그 돼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적인 거는 내가 조금 조심 좀 하고 스트레스가 모든 게 뭐 다 그 병의 처음 시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 좀 하고 자중을 해야지만 된다. 아이들이 55세가 되면 이제 돼지띠 신혜생은 네.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죠? 그쵸. 자식들하고도 트러블이 있을 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존중 좀 해줘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식들 간에도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면 그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금전 관련된 거긴 한데 네. 이 돼지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고 해야 되죠.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만의 이제 예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알던 선생님한테 저도 이제 배웠다고 하면 배운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다 대출을 네. 얻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비축을 해. 비축을 해서 돈을 버는 걸로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갚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들이 오면 네. 너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너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그래서 요거를 대출을 내서 은행에 갚아 나가는 게 너는 이 돈이 버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써라 이랬더니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래요. 강제 저축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비축을 해서 그러고 나서 너는 저기 막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 그게 대출을 받아서 자꾸 갚아 나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꿀팁 아닌 꿀팁이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재이신 55세 돼지띠 분들 위해서 조금 응원의 한마디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뭐 돼지띠 분들도 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